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40년 동안 경남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된 기계 산업은 성장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난 중소기업들의 자생력이 관건입니다. 김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남의 기계 산업 성장률은 지난 2012년부터 계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의존한 산업 구조, 저조한 부품 국산화율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보이는 겁니다. 기계 산업 저성장은 낮은 기술력이 원인. 지난 2000년부터 첨단 기술 비중은 줄고 중저위 기술은 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열쇠는 연구개발입니다. 공작기계 주변 장치를 만드는 이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두세 배 성능의 금속 파편 압축기를 개발했습니다. 대기업에도 납품하면서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갖고 지금 현재 완전히 국산화에 100% 했습니다. 제조업체에 상당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첨단 소재 개발, 기계 산업의 IT 융합이 경남 기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를 위해 창원 국가산단 구조고도화가 진행 중이고 경상남도가 7년 동안 기계 산업에 6,500억 원을 투입하는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중소기업들의 참여와 의지입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력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좀 기술 개발에 따른 어떤 자금 지원이라든가 또 컨설팅과 기계 수리, 장비 임대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 산업 서비스 부문의 강화도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소재 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인데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속 원재료를 가공하는 한 중소기업. 발화와 부식이 잘 되는 마그네슘 합금의 단점을 개선한 난연성 합금 기술을 재료연구소로부터 이전받았습니다. 양산 테스트만 3년을 거쳤고 실제 제품 검증에 3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미래 경쟁력은 소재에 달렸다고 보고 중소기업으로서 큰 돈인 10억 원을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접목이 되면은 경량화가 실시되면서 이제 연비 절감도 가능하고요. 온실가스의 절감도 많이 가져오고요.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소재보다 가볍고 불이 잘 붙지 않는 특성에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 경량화 제품의 큰 수요가 기대됩니다. 이처럼 제조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소재 산업인데 생산액은 지난 2011년을 정점으로 하향세입니다. 소재 업체의 연구개발 비용도 제조업 평균의 39% 수준으로 낮습니다. 또 연구 성과에 비해 실용화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재의 개발에서 실용화 단계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장의 실적에 연연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새로운 소재가 개발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소재가 적용이 되게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투자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의 소재 분야 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정부나 자치단체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가 어제 개회해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각종 조례안을 비롯해 경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내년도 경남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도의회는 15일까지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 경남개발공사 등 16개 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제2차 추가 경정 예산 8조 2천여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편성 예산은 조선업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에 49억 원,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 70억 원, 시군 조정 교부금 1,000억 원입니다. 또 서울 남명학사 건립비 112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100억 원, 마산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재건축 80억 원 등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현대상선을 세계 5위권으로 키우는 등 해운업 활성화를 위해 6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밝혔는데요. 한진해운을 문 닫게 해놓고 뒤늦게 수조 원을 쏟아부어 해운업을 살리겠다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2조 6천억 원 규모의 선박펀드, 1조 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 설립, 정부가 내놓은 해운업 제도약 계획입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6조 5천억 원입니다.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5대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국적 해운사인 현대상선을 집중 지원한다는 건데 효과는 의문시됩니다. 3천억 원을 지원 안 해서 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을 사실상 문 닫게 방치해놓고 뒤늦게 세계 13위 해운사 현대상선을 5위로 만든다는 게 가능하느냐는 지적입니다. 굉장히 비싼 그 대가를 치르고 국가 물류체계 그리고 국가 해운의 중요성을 이제야 인식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각계에서 정부 정책의 시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3대 해운사인 NYK와 MOL, K라인은 최근 합병을 결정해 세계 6위 해운사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상선의 3배 규모입니다. 한진해운 사태를 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입니다. 해운업은 제조업과 달리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회사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다 자라기 전 연한 잎으로 먹는 어린잎 채소는 먹기 편하고 건강에도 좋아 최근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산청군이 항노화 기능이 있는 약초를 어린잎 채소로 개발하기 위해 전용 재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가득 작고 파릇파릇한 이파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파종 뒤 약 30일도 안 된 어린잎 채소로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데다 잎이 연해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이 같은 어린잎 채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시설하우스가 산청에 들어섰습니다. 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먹기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앞으로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잎 채소 시설은 산청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건립했습니다. 정무와 비트, 청경채 등 12종의 어린잎 채소를 생산합니다. 산청 대표 약초인 홍화를 포함해 당귀와 구기자, 자소엽 등 6가지 항노화 기능성 약초들도 포함됐습니다. 약초 어린잎의 경우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 아직은 시험 재배 단계입니다. 성공을 위해 인근 한방약초연구소와 생양농업협동조합 등의 안정적 기술 지원이 관건입니다. 산청에서 나는 약초로만 베이비 채소를 하게 되면 기존에 먹는 베이비 채소보다 훨씬 영양소가 많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산청군인 소비자 기호를 파악해 다양한 종류의 항노화 어린잎 채소를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겨울 패딩이나 코트 반드시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진주 영하 1도, 합천은 영하 2도로 내륙의 경우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은데요. 찬바람은 목요일 낮부터 빠져나가겠습니다. 금요일을 기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이달 상순과 하순 또다시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놀라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데다 기온까지 낮은 분포를 보이면서 대기는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실내 습도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현재 창원 2도, 의령과 함안 영하 2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거제와 통영 14도, 창원과 김해 13도로 평년값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 영하 1도, 거창은 영하 2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남해와 사천 14도, 진주 13도, 거창 11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동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녕군이 부곡 온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온천 마크를 활용한 건물 번호판 65개를 설치했습니다. 사천시가 곤양면 성내공원에 4억여 원을 들여 느티나무 등 2만 4천여 그루의 숲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고성군이 무허가 축사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지 상담 등을 통해 적법화 작업을 추진합니다. 남해 갯바위에서 펼쳐지는 제10회 보물섬 전국 바다낚시 대회가 오는 6일 남해군 미조에서 열립니다. NC 다이노스가 두산 베어스에게 3연패를 당하며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어제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두산 선발 보우덴에게 11삼진을 당하고 4회까지 잘 던지던 NC 선발 최금강이 5회 2실점을 하는 등 공수 모두에서 무기력한 경기를 펼쳐 0대6으로 패했습니다. NC는 오늘 저녁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열리는 4차전에서 NC는 스튜어트를 선발로 내세워 대역전극에 도전합니다. 민방공 대피훈련 등 종합적인 동원 능력과 통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총무 화랑 훈련이 내일까지 경남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병무청은 올해 창원시 의창 성산 지역에 병력 동원 훈련이 예정됐다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창원 예비군 훈련장으로 소집해 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시가 재해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사유시설 피해를 포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달 초 태풍 차마 네습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157억 원에 달하는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액 산정에 사유시설은 제외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태풍 차바로 창원에서는 공공시설 피해가 135건에 48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2,038건, 15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